도메스틱 스릴러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가정 내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갈등과 공포를 다루는 장르인데, 가장 유명한 작품을 뽑아보자면 길리언 플린의 곤걸, 국내명은 나를 찾아줘, 이 작품이 가장 대표작이지 않나 싶고요. 특징이라면 조종, 괄호 열고 가스라이팅, 그리고 비밀이라거나 배신, 배반, 이런 게 핵심인 장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개만 더 뽑아보자면 폴라 호킨스 작가님의 골 온 더 트레인이라거나, 가장 최근에 핫한 작가님 중 한 분이죠, 프리다 맥베든 작가님의 하우스 메이드 정도를 뽑아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데 저는 이쪽 장르에서 가장 선호하는 작가님으로, 본명은 버나뎃 앤 맥두걸이지만 B.A. 페리스로 유명하신 이 작가님을 손에 꼽고 싶고요. 장점을 뽑아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첫 번째로는 젊은 시절부터 작가 생활을 하시지 않았던 터라 문체가 상당히 간결하고, 다음으론 50대가 넘어서 데뷔를 하셔서 그런지 부부 사이의 권태나 육아에 대한 고충, 그리고 사회적 체면 같은 걸 묘사함에 있어 작품을 읽는 독자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작가님만의 심리적 묘사 또한 큰 매력 중 하나일 텐데, 그럼 여기서 어떤 작품을 쓰셨나 하는 걸 소개해 보자면, 우선 데뷔작인 비하인드 도어 같은 경우, 다운 증후군 동생을 가진 그레이스라는 여성이 잭이라는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사이코패스였다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브레이크 다운은 블랙 워터 레인이라는 제목으로 리커버 되기도 했는데, 폭우 속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를 목격한 주인공이 다음날 그 차 안에서 어떤 여성이 살해되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도중 단기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며 자신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저는 보지 못해서 모르겠고요. 다음으로 브링 미 백은, 이건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스토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연인이 사라진 이후 주인공은 12년이 지나 그녀의 언니와 약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결혼을 앞둔 어느 날 과거 사라졌었던 자신의 연인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인공에게 보내오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설정이 흥미롭긴 한데 개연성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끝까지 범인을 예측하긴 힘들지만 그만큼 그 결말에 가서는 누군가에겐 황당하거나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작품 딜레마인데, 기존 작들과는 달리 가족 드라마적 심리극 성격이 강한 작품이고요. 내용은 아내 40세 생일 파티 때 남편은 딸의 비행기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파티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죠. 그리고 다음은 테라피스트라는 작품이 되는데, 주인공 앨리스는 예상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어느 고급 주택에 이사를 가게 되고요. 이후 이곳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며 탐정인 도움을 얻어 이웃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범인은 소시오패스인 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린 부분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배경이 어느 한 가정에서 주변 이웃으로 확장이 된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수사 과정이 다소 무모하다 싶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범인을 추리해가는 과정은 기존작들보다 강조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리즈너라는 작품인데,
부유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납치가 된 후 과거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앞선 작품인 테라피스트에서는 주변 환경이 확장되었다면 여기선 기존의 심리 스릴러에서 벗어나 범죄 스릴러적 요소를 강하게 결합시킨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헌데 어느 정도 추리 소설을 읽어 보셨다 싶은 분들에게는 후반부 전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다소 아쉬울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작가님 특유의 스릴러적 속도감은 살아있는 작품이니 충분히 재미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더 덧붙여보자면 장르적 특성이긴 하지만 기존작들 같은 경우 다소 주인공 답답하다, 아니 왜 저래 싶을 수 있는데 본작의 주인공 아멜리아는 훨씬 강인하고 상황에 영리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작품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게스트, 이 작품은 다시 작가님이 초기작 스타일로 회귀를 한 느낌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주인공 부부의 집에 갑자기 찾아와 강제로 함께 살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읽는 내내 고구마를 입에 물고 있는 답답함, 그리고 짜증과 불안이 공존하는 불쾌감을 느끼고 싶다면 당연코 이 작품을 추천드릴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괄호 열고 칭찬, 괄호 하나 더 열고 물음표. 아무튼 이렇게 몇 작품이죠? 7작품 소개해 드려봤는데 데뷔작인 비하인드 도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접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추가로 개인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해보자면 두 번째 작품 브레이크 다운의 경우 띠지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지막 50페이지는 멈출 수가 없다였나 뭐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후반부 100페이지 정도가 거진 등장인물들의 문자 메시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다 하신다면 거의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한 권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B.A. 페리스 작가님의 작품들을 다뤄봤는데 이 중에 관심이 가는 작품이 하나라도 있으셨을까 싶고요. 저는 이 작가님의 최고 매력이 과시하는 듯 보이지 않는 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학상에 오를 만치 유려한 문장가는 아니지만 대중 친화적인 심리 묘사와 이야기를 끌고 가는 흡입력은 매우 뛰어난 작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